안녕하세요. 이혁재 소아시아니원 병인 박사 이혁재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또 이제 겨울 지나면 봄 되면 어때요? 황사 때문에 또 고민이 많죠. 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모두 다 우리 폐에 나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타하게 하고자 그냥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집에서 공기청정기도 열심히 돌리는데, 근데 이것이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은요, 이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소중한 내 폐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약차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약차 중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맥차입니다. 생맥차를 한자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날 생자에다가 맥 할 때 맥이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 맥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거를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생맥차라고 하는 거예요. 거창하죠, 이름이. 이 동의보감 보면은요, 이 생맥산이 이 생맥차의 이제 원조 처방인데, 생맥산에 대한 설명을 좀 보자면은 더위에 지쳐가지고 땀도 많이 흘리고 또 기운도 없고 축 늘어졌을 때 기운을 보충해주고 땀나는 것을 좀 억제해줄 수 있는 좋은 약이다.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맥차가 과연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기운 없을 때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약차의 효과 중에 뭐가 있냐면은 폐를 건강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미세먼지나 이 황사로부터 폐의 건강을 위협받았을 때 이것을 마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맥차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약재들은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맹문동, 두 번째는 인삼, 세 번째는 오미자입니다. 제가 약재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정말 폐가 튼튼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거 저기 아파트 주변이나 동네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꽃 아닙니까? 그죠? 다시 딱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 같아요. 많이 보셨죠? 그죠? 이게 보통 조경으로도 많이 쓰고요. 화단에도 많이 키워요. 왜? 잘 자라기 때문에. 아무 데서라도.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맹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맹문동인데 이 맹문동을 요 약재가 이 맹문동 약재거든요. 이 맹문동에 이 뿌리 있죠. 뿌리. 그 뿌리가 이제 알뿌리 같이 이렇게 통통통하게 이제 알뿌리가 되어 있는데 이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말리면 이런 형태의 맹문동이 됩니다. 이 맹문동은요, 우리 몸에 진액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약이에요. 이거 보음한다 그러는데 음을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문동 같은 경우에는 폐와 기관지를 윤택하게 해주고 또 기침이나 가래 또는 마른 기침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천식, 기관지염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심장이나 폐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가 보호음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보호음 기능을 한다면은 이 맹문동은 어떤 분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허한 사람들이 먹어야겠죠. 그죠? 음허한 사람들이 먹어야 보호하는 기능의 맹문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음호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예. 이 사진을 보면은 건강한 상태라고 되어 있죠. 우리 사람의 몸을 이렇게 이 등잔불에 촉 등잔불과 심지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 기름도 충분히 있고 심지가 충분히 길어서 불이 잘 타는 경우를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면 음허는요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예, 기름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름을 우리가 한방에서는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양 물질, 진액 이렇게 설명하죠. 상대적으로 어때요? 심지가 길어지죠. 열이 확확 타오르겠죠. 그 열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상부로 가겠죠. 그러니까 심장과 폐로 간다는 말이죠. 심장과 폐는 열이 차여 있으면 안 되는 장기예요. 시원해야 되는 장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열이 차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음허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용하는 약재가 바로 맹문동이에요. 그러니까 폐를 윤택하게 해주겠죠. 심장을 편하게 해주고요.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그런데 맹문동은 특징이 이게 뿌리잖아요. 네, 뿌리인데
이 맹문동 이 뿌리, 맹문동 뿌리의 속에 말이죠. 심이 있어요. 심이. 예. 이렇게 연필심 같이 심이 있단 말이죠. 이 심을 반드시 제거를 하고 복용을 해야 됩니다. 심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을 하게 되면은요, 뭐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은요, 맹문동을 이제 밤새 내내 이렇게 밤새 내내 따뜻한 물 속에 이렇게 담가두세요. 담가두면 불겠죠, 그죠? 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요, 속에 심을 쉽게 뺄 수 있는 상태로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미 건재상 같은 데 가시면 심을 다 제거한 맹문동을 팔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바로 인삼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맥차에 들어가는 두 번째 재료는 인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이제 말리지 않은 상태 수삼이죠. 인삼을 건조해서 잘라서 말리면 이런 상태가 돼요. 그죠? 이게 백삼이라고 그러죠. 건삼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넣는 거예요. 인삼의 효능은 생진지갈, 그러니까 진액을 많이 만들어내고 갈증을 없애준다. 그리고 기운이 빠졌을 때 기운을 도와주는 매우 좋은 약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거나 과로하거나 몸을 많이 써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빠졌을 때, 다시 말해서 한의학에서 노건이라고 하는 병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쓰는 약재가 바로 인삼인 거예요. 그래서 기거 허에서 올 수 있는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뭐 구역질, 식욕 부진 또는 무슨 뭐 신체 팔다리 통증, 이 모든 증상들 중에서 기운이 없고 기가 약해서 오는 증상들을 치료하는데 매우 좋은 영약이고, 또 자양강장, 그러니까 양기를 도와주고 몸의 기운을 도와주는데 매우 좋은 약재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삼은 기가 허할 때 먹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음이 허할 때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가 허하다는 것은, 자, 또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상태는 기름도 충분히 있고 심지가 긴 거라고 했죠. 기가 허한 상태는요, 이런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름은 어느 정도 있는데 심지가 짧은 거예요. 심지가. 그런데 이 인삼은 뭐냐? 이 심지를 쭉 높여서 불이 잘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인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허한 상태가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맹문동 설명했을 때 보여드린 이 음허한 상태가 되면, 자, 이 음허한 상태가 되면은요, 이 상태에서 심지를 이렇게 올려주는 인삼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확확 타오르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음허에서 열이 막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인삼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이 약차 속에는 인삼과 맹문동이 같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상쇄하고 좋은 부분만 취하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맹문동은 성질이 차요. 인삼은 성질이 따뜻해요. 이것이 합해지면 성질이 중화가 돼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또 맹문동은 음허를 도와줘요. 맞죠? 인삼은 기허를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음허를 도와주는 맹문동은 기허인 경우에 쓰긴 조금 애매하죠? 또 기허를 도와주는 인삼은 음허인 경우엔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어때요?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장복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 이게 뭘까요? 예, 어떤 분은 산수유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수유하고 틀립니다. 이거 오미자예요. 예, 빨간 포도 아닙니다. 오미자예요. 예, 이 오미자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쉽죠. 그죠? 오미자를 채취해서 말린 것이 이 상태예요. 여러분들 오미자청 같은 거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이제 오미자를 끓이면 차같이 마시면 이렇게 빨간색의 아주 예쁜 색깔의 차가 되죠. 오미자는 오미자 한 가지만 가지고 차를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바로 이것이 생맥산의 생맥차의 세 가지 재료 중에 한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매우 귀한 약입니다.
이 오미자는요, 기본적으로 성질이 좀 평이하고 따뜻한 편이고요. 맛이 좀 신맛이 나죠. 근데 왜 오미자일까요? 예, 그 이유는 오미자에는 5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미자 껍질이 있죠. 이 껍질은 약간 단맛이 납니다. 이 말 처음 들어보죠? 예, 단맛이 나요, 껍질은. 오미자의 육질, 속에 과육이라고 그러죠. 오미자의 육질은 당연히 신맛이 납니다. 그리고 오미자 씨 있죠. 씨는 쓴맛과 매운맛, 짠맛이 같이 나요. 그래서 5가지 맛이 오미자에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이름이 오미자예요. 근데 5가지 맛이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골고루 들어가서 조화롭게, 예, 조화롭게 그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과 맹문동과 함께 들어가서 조화롭게 오장육부를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미자예요. 그 역할이 크겠죠. 거기에다가 오미자는 이 신장 기능이 있죠. 이 콩팥 기능을 도와주고 폐 기능을 도와줘요. 그래서 폐가 약한 사람들, 콩팥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오미자를 먹게 되면 그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미자 굉장히 좋은 약이죠. 이 3가지가 만나서 아주 최강의 조합이 돼서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이 생맥차라고 한다면 이 겨울철 봄철에도 그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생맥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만들어서 드세요. 그러시면 폐에 도움이 되고 신장에 도움이 되고 면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 만드는 방법을 좀 아셔야겠죠? 예, 자 봅시다. 생맥차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자, 맹문동 8g에다가 인삼 4g, 오미자 4g. 이것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물을 600cc 정도 넣어서 약한 불에 보글보글 끓여요. 그래서 200cc 정도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또는 3번 나누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약재의 비율이에요. 이게 이제 황금 비율이죠. 맹문동 2대 인삼과 오미자는 1. 이 비율로 해서 사람 수로 곱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차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설명 잘 들으시고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